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세계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밀라노 여자 1500m 결승 김길리 금메달, 최민정 은메달 1위와 2위를 대한민국이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외신들은 김길리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람보르길리, 이탈리아 슈퍼카처럼 폭발적인 속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고요. 하지만 이 은메달 싹쓸이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린 소녀가 꿈꿨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결승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6년 2월 20일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여자 1500m 준결승이 열렸습니다. 이 종목은 쇼트트랙에서 가장 치열한 경기로 꼽힙니다. 체력과 전략, 순간적인 판단력이 모두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력자만이 살아남는 경기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준결승 2조에는 이 대회 최고의 스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산드라 벨저브루는 이미 500m와 1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3관왕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죠. 같은 네덜란드의 수잔 슐팅은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휩쓴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 역시 이번 대회에서만 4개의 메달을 따낸 최정상급 선수였습니다. 우승 후보들이 한 조에 몰린 이른바 죽음의 조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고 선수들이 빙판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큰 이변이 없어 보였습니다. 벨저브루가 선두를 차지했고 슐팅과 사로가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세 선수 중에서 결승 진출자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바퀴를 남겨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슐팅이 코너를 돌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바퀴 뒤 선두를 달리던 벨저브루마저 같은 지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사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얼음 위로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우승 후보 3명이 모두 탈락한 것입니다. 경기 후 사로는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얼음에 균열이 있었다고요. 4명이 같은 균열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발할 때 누군가의 날에 부딪혀서 이미 엣지가 벗겨진 상태였는데 그 상태로 균열을 만나니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빙질 문제였습니다. 이번 밀라노 경기장은 피겨 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함께 진행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두 종목이 요구하는 얼음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은 영하 7도 정도의 단단하고 차가운 얼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겨는 착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무른 얼음을 사용합니다. 밀라노 조직위원회가 이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곳곳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 장면을 네덜란드의 악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회를 지배하던 네덜란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빙판 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달랐습니다. 김길리와 최민정은 각각 다른 조에서 경기를 치렀고 둘 다 안정적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빙질 탓을 하며 무너질 때 한국 선수들은 그 얼음을 타고 넘었습니다. 결승 무대가 열리기 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강 후보들이 사라진 자리, 그 빈자리를 채울 준비가 된 선수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밤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자 1500m 결승,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결승선에는 7명의 선수가 섰습니다. 준결승의 충격적인 탈락으로 네덜란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대회를 지배하던 강호들이 사라진 자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김길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최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기록과 올림픽 기록을 모두 보유한 선수답게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되었지만 초반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미국의 코린 스토더드가 먼저 선두로 나섰고 다른 선수들은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1500m는 13바퀴 반을 도는 긴 레이스입니다. 초반에 힘을 쏟으면 후반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노련한 선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길리는 4위에서 5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최민정은 그 바로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산책하듯이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포지션이었습니다. 9바퀴를 남겨둔 시점 한국 선수들은 여전히 중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불안한 시선이 느껴질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빙판 위의 두 선수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바퀴를 남겨둔 순간 최민정이 움직였습니다. 바깥쪽 라인을 타고 속도를 높이더니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3연패를 향한 전설의 질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최민정이 선두를 차지하자마자 김길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아니, 따라붙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안쪽 라인을 파고들며 선배를 추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트라이드가 길어지고 상체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빙판을 가르는 날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1명, 2명 추월이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이 장면을 보고 김길리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람보르길리, 이탈리아의 슈퍼카 람보르기니에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태어난 명차처럼 폭발적인 속도를 보여줬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코너 김길리가 완전히 앞서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최민정이 안쪽 라인을 장악하며 다른 선수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개인전이었지만 완벽한 팀플레이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뒤쫓던 선수들은 끼어들 틈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끝내기 라인이 다가왔습니다. 김길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최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은메달이었습니다. 전광판의 결과가 떴습니다. 대한민국이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것입니다. 원투 피니시 밀라노의 밤이 뒤집혔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준결승에서 강호들이 무너지던 바로 그 빙판 위에서 대한민국은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김길리는 결승선을 통과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김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저 자신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21살 선수의 올림픽 2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금메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길리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첫 번째 더블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대회 초반 여자 3000m 계주에서 팀과 함께 금메달을 땄고 여자 1000m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 1500m에서 개인 금메달까지 추가한 것입니다. 한 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 데뷔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딴 한국 쇼트트랙 선수는 2014 소치 올림픽의 심석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나타난 대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또 하나의 역사가 써졌습니다. 최민정이 은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그녀는 대한민국 동계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가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통산 7개의 올림픽 메달, 양궁의 김순영, 사격의 진종호,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과 공동으로 보유하던 6개 기록을 깨고 단독 1위에 오른 것입니다. 2018 평창에서 1500m 금메달과 3000m 계주 금메달을 땄습니다. 2022 베이징에서는 1500m 금메달과 1000m 은메달 그리고 3000m 계주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26 밀라노에서 3000m 계주 금메달과 1500m 은메달까지 더했습니다.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최민정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이 다른 대회보다 더 경쟁이 치열했고요.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림픽 3연패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룬 기록은 3연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가진 선수, 그 자리에 최민정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외신들도 이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는 김길리가 영웅 최민정을 꺾고 한국의 원투 피니시를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ESPN은 람보르길리라는 별명과 함께 그녀의 폭발적인 레이스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영국 BBC는 네덜란드의 악몽 속에서 한국만이 빛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날 결승에 네덜란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에서 네덜란드는 7개의 금메달 중 5개를 휩쓸며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는 결승 무대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 대회를 지배하던 팀이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총 7개의 메달이었습니다. 종합순위로는 네덜란드에 이어 2위였지만 마지막 경기를 원투 피니시로 장식한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쇼트트랙 강국의 자존심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번 원투 피니시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길리와 최민정 두 선수의 관계 때문입니다. 김길리에게 최민정은 어린 시절 우상이었습니다. 원래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꿈꿨지만 집 근처에서 피겨 수업을 받을 수 없어 쇼트트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롤모델은 당시 10대의 나이로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최민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소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최민정 언니처럼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소녀는 정말로 세계 랭킹 1위가 되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두 선수는 국가대표팀 동료이기도 하지만 성남시청 소속팀 동료이기도 합니다. 훈련도 함께하고 대회도 함께 나갑니다. 최민정은 한 인터뷰에서 김길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후배인데 제가 제일 아끼는 선수입니다. 길리 선수랑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시즌 최민정이 부상으로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김길리가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6차례 대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3개를 휩쓸며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에이스의 빈자리를 후배가 메운 것입니다. 하지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2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길리가 결승선 직전에서 중국 선수와 충돌에 넘어졌습니다. 1위를 달리던 대표팀은 4위로 밀려났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김길리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믿고 맡겨준 언니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밀라노에서 같은 종목 결승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 주자는 김길리였습니다. 경기 도중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며 바로 앞에 있던 최민정까지 휩쓸릴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정은 버텼습니다. 경기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넘어져서 저도 거의 넘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넘어지면 끝이니까 무조건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바통을 넘겨받은 김길리는 순간적인 재치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년 전의 아픔을 딛고 금메달을 목에 건 것입니다. 여자 1500m 결승에서도 두 선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결승 레이스에서 최민정이 먼저 치고 나갔을 때 김길리는 바로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라인을 파고들며 선배를 추월했습니다. 개인전에서 후배가 선배를 제치는 상황, 어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사이에는 이미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기 후 김길리는 말했습니다. 뒤에 민정 언니가 있어서 믿고 탔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밀어주는 동료였던 것입니다.
최민정이 먼저 치고 나가며 판을 열어주었고 김길리는 그 흐름을 타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민정이 뒤에서 다른 선수들의 접근을 막아주었기에 김길리는 안심하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최민정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리가 너무 잘했어요. 한국이 원투 피니시 한 게 더 중요합니다. 올림픽 3연패를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아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인의 기록보다 팀의 성과를 먼저 말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선배와 나란히 시상대에 서는 순간 김길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꿈을 말하던 소녀가 이제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밀라노의 마지막 밤 빙판 위에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은 이번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세계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종합순위로는 네덜란드에 이어 2위였지만 마지막 경기를 원투 피니시로 장식한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돌아보면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회 초반 일부 외신들은 한국 쇼트트랙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덜란드가 500m와 1000m를 휩쓸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고 한국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빙질 문제로 선수들이 넘어지는 일이 속출했고 혼성 계주에서는 충돌로 인한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대신 적응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얼음 균열에 무너질 때 한국 선수들은 그 얼음을 타고 넘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성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선배는 후배를 믿었고 후배는 선배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마지막 날의 원투 피니시였습니다. 김길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 2개를 포함해 총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처럼 폭발적인 속도와 침착한 레이스 운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2번의 올림픽을 더 뛸 수 있는 나이입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장래는 밝습니다. 최민정은 전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통산 7개의 메달,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남긴 기록과 정신은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경기 후 그녀가 한 말처럼 한국이 원투 피니시 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힘을 보여줍니다.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이 종목에서 존재감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전희경, 김기훈부터 안현수, 심석희, 최민정 그리고 이제 김길리까지 세대를 이어 전설이 탄생해 왔습니다. 빙판 위에서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은 언제나 세계 최정상에서 경쟁해 왔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호들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준결승에서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에이스들이 쓰러질 때 한국 선수들은 묵묵히 자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쇼트트랙 강국 대한민국, 그 명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펄럭인 태극기, 그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김길리와 최민정 두 선수가 나란히 서서 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또 하나의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